경쾌한 스텝과 날쌘 움직임을 앞세운 폭풍 레그킥과 카리스마 넘치는 묵직한 하이킥으로 상대를 제압했던 원거리 파이팅의 킬러 미르코 크로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코 크로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 스피드를 자랑하는 묵직한 헤드킥으로 KO승을 자주 따냈으며 K1과 MMA 무대에선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며 일명 불꽃 하이킥으로 불렸던 파이터입니다. 미르코 크로캅의 본명은 미르코 필리포비치입니다. 미르코 크로캅이라는 닉네임은 선수 생활 이전 크로아티아 특수경찰 교관으로 활동했던 그의 특이 경력으로 인해 붙여진 것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분한 효도로입니다. 오늘은 헤비급 킥복서 출신 격투기 선수 중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레전드 중 한 명인 절대 강자 레프트 하이킥의 신 미르코 크로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격투기 용품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가 자격은 차분한 효도로 채널에 구독을 하고 계신 시청자인 만큼 구독과 알림 버튼 꾹 부탁합니다. 1974년 9월 10일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크로캅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스스로 덤벨과 샌드백 등 기구를 만들어 트레이닝을 해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인근의 태권도 도장에 다니며 태권도를 익힐 만큼 무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선수 시절 크로캅의 주목이었던 하이킥이 이 시기에 배웠던 태권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태권도 기술은 상당히 멋지고 유용한 것들이 많지만 과도하게 스포츠화된 탓에 현재에는 이러한 기술을 경기나 싸움에서 구사하기 위해선 태권도만 배워선 안되고 다른 격투기 같이 배우시고 접목시켜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점 모두 기억하시죠? 크로캅도 이 이론을 몸소 증명해준 것 같습니다. 크로캅은 16살이 되던 해에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간의 내전으로 인해 친구들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크로캅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전쟁 때 느꼈던 분노가 나의 힘이 원천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크로캅은 우연히 경험하게 된 복싱에 매료되어 복싱 훈련을 받았고 아마추어로서 활동하면서 아마추어 복싱 경기를 총 45번이나 가질 만큼 풍부한 복싱 경험을 쌓게 됩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되기도 했던 그는 K1 원년 우승자였던 전설의 철권 프랑코 시가틱에게 킥복싱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격투기에 입문하게 됩니다. 크로캅의 K1 데뷔전은 충격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1996년 3월 10일 K1 월드 그랑프리에 참전한 크로캅은 당시 K1의 강자이자 배틀 사이보그라고 불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던 제롬 르 벤너를 2라운드에서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다운을 시키고 결국 판정에서 만장일치로 승리를 거두어 성공적으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준결승에서 만난 어네스트 후스트와의 대결에서 무너지면서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사실 크로캅의 스승이었던 시가틱이 K1 초대 대회에서 후스트를 실신시켰던 적이 있었던 만큼 시가틱에게 훈련받았던 크로캅의 우수를 점쳤던 의견이 대세였음에도 크로캅이 후스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경기에서도 크로캅은 승승장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스트와의 경기에서 쓰디쓴 고배를 마시며 후스트의 병만은 넘지 못했습니다. 1999년 WGP 개막전에서 마이크 베르나로드를 상대로 2번이나 다운을 빼앗으며 승리했고 레프트 어퍼컷에 이은 펀치러쉬로 무사시와의 경기에서는 TKO승을 거뒀으며 펀치러쉬로 샘 그레코를 TKO로 물리치며 월드 그랑프리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후스트에게 바디블로우를 맞아 KO 패배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후 K1 월드 그랑프리 2000 역시 후스트에게 무너지면서 그에게만 3전 전패를 기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성기 시절 크로캅과 붙어 3번 만나고 3번 모두 이긴 후스트 선수, 참 무섭습니다. 어찌되었던 크로캅의 파워풀한 킥과 강력한 펀치는 수많은 K1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싸우기 싫은 원매치 파이터로 손꼽히며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블랙 스나이퍼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맥도널드에게 KO 패배를 당하며 2001년 월드 그랑프리에 참전할 기회를 잃은 그는 같은 해 8월 프라이드 선수들과 상대하는 K1 앤디 훅 추모 대회에 참가해 후지타 카즈 유키와 생애 처음 MMA 룰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프라이드와 프로레슬링을 대표하는 선수로 참가했던 후지타에 비해 크로캅은 그래플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나 타이밍을 탁월하게 포착하는 능력과 빠른 사이드 스텝으로 후지타에게 니킥을 날리며 경기를 시작한 지 39초 만에 닥터 스톱으로 경기를 끝내는 진면목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후쿠오카 그랑프리에서 레미 본야스키를 상대로 TKO 승을, 2001년 12월 나카타 유지를 상대로 TKO 승을 거두며 크로캅은 본격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비록 도끼 살인마로 불리던 반달레이 실바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MMA 경기에서는 무승부로 끝냈지만 밥셉과의 경기에서 1라운드 1분 26초 만에 레프트 스트레이트 펀치 일격으로 KO 승을 거두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사실 밥셉은 후스트를 2번이나 KO 시켰던 K1 돌풍의 사나이였기 때문에 후스트에게 3전 전패한 크로캅의 승리는 크로캅의 이름을 MMA 무대에 더욱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자신감이 붙은 크로캅은 종합격투기 단체인 프라이드로 공식 이적하며 입식 격투기에서 종합격투기 선수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텍사스 광마로 불리던 히스 헤링과의 경기에서 바디킥에 이은 펀치 세례로 TKO 승을 거두며 K1에서 프라이드로 넘어온 침략자 이미지에서 프라이드의 새로운 강자로 관객들의 마음에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이고르 보브 찬친 그리고 도스 카라스 주니어에게 하이킥 KO 승을 거두며 크로캅의 명성과 인기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크로캅은 프라이드 2대 챔피언이었던 효드르와의 대전을 원했으나 효드르의 계약사항 문제로 이는 성사되지 않고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와의 잠정 타이틀전을 겨루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크로캅은 노게이라를 난타하며 시합을 주도해 나갔지만 2라운드 초반 한 차례 태클을 내줌으로써 마운트를 빼앗기며 안바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심기일전하며 2004년 2월 론 워터맨과 야마모토 요시히사를 모두 사코킥으로 1라운드 TKO 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지금은 웬만한 격투기 단체에선 찾기 힘든 기술인 사코킥. 이 기술은 다운된 상대방의 머리를 발로 차는 그 위험성이 인정되어 UFC나 벨라토르 같이 통합 종합격투기 룰을 따르는 단체들에선 금지된 그런 기술입니다. 아무튼 크로캅 선수는 2달 뒤인 2004년 4월 헤비급 그랑프리 개막전에서 UFC 출신의 레슬러 케빈 랜들맨과의 시합에서 1분 57초 만에 실신함으로써 그랑프리 1차전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습니다. 사실 이때 크로캅은 케빈 랜들맨과의 경기 직전이었던 2003년 11월 크로아티아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얼티밋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랑프리 우승을 놓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효드르 형님의 동생 알렉산더 에밀리아넨코와 격돌한 크로캅은 위력적인 레프트 하이킥을 날리며 역전승을 거두는 통쾌한 시합으로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다시 한번 크로캅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이 경기를 모니터링하며 분노를 참지 못한 효도르의 영상은 지금 봐도 참으로 소름 돋습니다. 2004년 10월에는 UFC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조시 바넷과의 대결에서 바넷의 어깨가 탈골되며 행운의 승리를 잡았고 12월에는 그랑프리 1차전에서 탈락이라는 아픔을 안겨줬던 랜들만을 상대로 스탠딩 길로틴이라는 고급 서브미션 기술로 리벤지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 2005년 2월 UFC 헤비급 챔프 마크 콜먼을 상대로 레프트 스트레이트 실신 KO 승을 거두며 전 UFC 헤비급 챔피언 3명을 연파하는 기염을 토하며 무결점 파이터로 분리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2005년 8월 28일 드디어 크로캅이 그토록 염원했던 얼음 황제 효도르와 지상 최고의 타이틀을 두고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크로캅 골수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의 킥이 유난히 막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크로캅의 발차기 자세는 킥이 중단을 노리는지 상단을 노리는지 구분하기 매우 헷갈리게 발차기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바디킥인 줄 알고 중단을 막았다 머리를 얻어맞고 헤드킥인 줄 알고 머리를 방어했다가 바디를 얻어맞고
크로캅은 자신의 특이한 킥 자세를 이용하여 심리전을 하며 레프트킥을 응용한 똑똑한 파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생이 패배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효도르는 크로캅을 아주 깊숙이 연구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효도르 선수는 발과 손을 모두 킥 방어에 사용하면서 중단과 상단을 동시에 방어하는 특이한 가드 자세를 보완해낸 것입니다. 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크로캅은 왼손 스트레이트 카운터를 효도르의 얼굴에 정확히 꽂으면서 코뼈 골절까지 일으킬 정도로 선전했지만 2라운드 이후부턴 그의 타격 패턴이 완전히 읽히고 효도르의 삼보 실력에 완전히 압도당해 어마무시한 파운딩을 허용하고 결국 아쉽게도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서름을 딛고 다시 만난 조시 바넷에게 판전승을 거두며 부활에 성공한 크로캅은 12월 K1 시절 판전승을 거둔 적 있었던 마크 헌트와 3년 만의 경기에서 2대1 판정패를 당합니다. 크로캅은 자신의 강철 하이킥을 2번이나 장렬했지만 오히려 크로캅은 마크 헌트의 기세에 등을 보이며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며 3년 전과는 월등히 다른 결과를 낳고 맙니다. 2006년 프라이드에서 열렸던 무차별급 그랑프리를 통해 효도르와의 리벤지전을 갈망했던 크로캅은 결국 부상으로 인해 남재 출전 자체가 취소되어 효도르와의 경기는 치르지 못한 상태로 프라이드는 야쿠자가 연루된 사실이 발각되며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캅은 결국 UFC로 이적하게 됩니다. 크로캅은 UFC로 이적한 후 8전 전승을 거두고 있었던 신성 에디 산체즈와의 경기에서 1라운드 4분 43초 만에 펀치에 이은 파운딩으로 TKO 승을 거두며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인 가브리엘 본자가와의 경기에서 하위 포지션에서 체력을 소모한 끝에 스탠딩으로 전환하자마자 머리에 자신의 필살기인 하이킥을 맞고 KO패를 당하는 크로캅. 커리어상 최악의 수모를 겪습니다.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인 칙콩고와의 다음 경기에서도 2라운드에서 칙콩고의 니킥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며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UFC에서 연속으로 저조한 결과의 쓴맛을 맛봤던 크로캅은 2008년 2월 12일 다시 DSE 사나의 드림으로 이적을 발표합니다. 이적 후 첫 경기였던 미즈노 타치야와의 경기를 단 56초 만에 제압하며 재기에 성공한 크로캅은 알리스터 오브레임과 대결에서 무려 3번이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3번이나 로블로 낭심 공격을 연타로 맞으며 노카운트, 즉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2008년 최용만과의 대결에서 로우킥으로 승리를 따낸 크로캅은 2009년 6월 다시 UFC 무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 무대에서 크로캅은 경기 자체는 승리했지만 라운드가 거듭날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과 체력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을 거듭하며 UFC에서 많은 경기에서 패배하고 이기더라도 간신히 승리를 하는 만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예전의 크로캅 같지 않다며 볼수 팬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크로캅은 마지막 UFC 경기였던 로이 넬슨과의 시합으로 격투기 은퇴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은퇴를 번복하며 다시 한번 K1으로 복귀를 선언하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팬들까지 당황시키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이널 파이트 2012에서 레이세포를 상대로 판정승을 잡으며 킥복싱 무대로 복귀한 크로캅은 2012년 토너먼트에서 슈퍼파이트 매치에 참전해 스페인의 로렌 하비에르 호르헤 라는 무명의 선수를 상대로 2라운드 만에 어퍼컷으로 KO승을 거둡니다. 이후 미국의 랜디 블레이크, 프로레슬러 스즈카와 시니치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크로캅은 2013년 3월 K1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하며 격투기 역사상 K1과 프라이드 챔피언을 모두 획득한 유일무이한 파이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레전드 파이팅쇼에서 알렉세이 올레릭과 대결한 크로캅은 계속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그에게 방어하는 모습만 보이다 넥크랭크에 잡혀 탭아웃을 하고 맙니다. 이후 K1의 주요 강자들이 포식해 있는 킥복싱 단체 글로리와 계약을 맺고 렘미 본야스키의 은퇴 경기를 본인의 데뷔 무대로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노장의 경기는 재미보단 씁쓸함만 남겼습니다. 두 선수 모두 체력이 예전같지 않은지 지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유요타에서 앞선 본야스키가 3대0 판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6월에는 제럴 밀러와의 2차전에서 판전승, 8월에는 일본의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이시이 사토시와 IGF 헤비급 타이틀에서 TKO 승,
12월에는 이시 사토시와의 바로 다시 붙었고 이번에도 TKO 승을 거두며 지난 수년간의 슬럼프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격투기계 최고의 이슈메이커 크로캅답게 그는 2015년 또다시 UFC와 재계약을 하며 가브리엘 본자가와의 2차전에서 KO승을 거두며 자신의 치명적이었던 흑역사를 청산하고 화려한 복귀전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경기를 기대했던 팬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맙니다.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렸던 UFC Fight Night 79 출전이 확정되었던 크로캅은 어깨 부상의 이유로 은퇴를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크로캅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UFC의 발표가 있었고 해당 약물은 어깨 부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금지 약물인 성장 호르몬 성분이 포함된 혈장 주사를 맞았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회복 용도라고 할지라도 당시 금지 약물 복용 징계 처분이 강화되면서 출장 정지 기간이 2-3년으로 대폭 늘자 은퇴를 앞둔 고령의 크로캅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은퇴와는 별개로 2년간의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던 크로캅은 2016년 9월에 열리는 프라이드 FC의 아들이라 불리는 라이즌 FF에 무차별 토너먼트에 참전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복귀 의사를 밝히게 된 겁니다. 네, 은퇴 번복 참 많이 하죠? 유사다에서 부과한 징계는 미국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열리는 라이진에 참가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 선언과 도핑 적발 후 이를 시인했다가 스테로이드를 쓴 건 아니다 라는 식의 태도 등 윤리적인 문제와 이중적인 태도로 팬들을 실망시키기에는 충분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크로캅은 명현만과 대결의 서브미션 승을 거두었고 8강과 4강에 이어 결승전까지 파죽지세로 경기를 이끌었고 화끈한 승리를 쟁취하며 라이진 FF 무제한급 월드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44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2018년 종합격투기 단체 중 두 번째로 큰 벨라토르 MMA와 계약을 맺은 크로캅은 연승가도를 달리며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벨라토르 216에서 로이 넬슨을 상대로 3전승을 거두며 2007년 UFC에서 겪었던 패배를 복수한 것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크로캅은 오랜 기간 킥복싱을 수련한 덕분에 백스텝, 사이드스텝이 매우 좋고 강한 레프트 잽과 전매 특허였던 하이킥은 물론이고 미들킥, 로우킥 또한 훌륭했던 선수로 정평나 있습니다. 특히 백스텝을 밟으며 카운터를 노리는 아웃 킥복싱을 기본으로 한 그의 경기 스타일은 팬들을 전율에 빠져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린 시절 트레이닝했던 복싱 덕분에 화려한 펀치 기술을 자랑했던 크로캅은 전통 복싱에 가까운 깔끔하고 정확한 펀치 테크닉으로 상대방의 안면부를 정확하게 내려꽂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바디킥은 압박보다는 한방을 노리며 많은 선수들을 위협에 빠뜨리게 했던 그의 주종목이었습니다. 고령 선수로 진입하면서 체중 증가와 두꺼워진 몸통으로 인해 젊은 시절 특기였던 원거리에서 예리하게 파고드는 묵직한 바디킥보다 적극적인 근거리 공격을 펼치며 명확한 타격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는데요.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해 상대방에게 쉽게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기에서 훌륭한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스탠딩에서의 파괴력이 사라져 크로캅만의 전매 특허인 왼발 하이킥도 경쟁력이 떨어질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일례로 효도르의 경우 크로캅의 킥을 피해 크로캅의 오른쪽으로 돌면서 전진 스텝을 밟을 경우 왼손잡이인 크로캅의 타격은 위력이 반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크로캅의 체력은 급강화하기 일쑤였습니다. 현재 크로캅은 은퇴를 발표하고 전설의 이름 속으로 영원히 안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SNS에 작별 인사를 고하는 글귀를 올리며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뇌졸중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나이로 인한 체력의 한계, 뇌졸중이라는 지병은 페이지를 넘나드는 날렵한 킥과 나이를 잊은 불굴의 의지조차 꺾을 수 없었던 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로캅은 선수 생활 내내 한시도 쉬지 않고 경기를 치르며 자신의 커리어를 다양하게 쌓아왔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레미 본야스키, 길버트 아이블, 킥복싱 레전드인 이반 히폴리트 등과 함께 트레이닝을 하면서 스탠딩을 보강했고 주짓수를 수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렸던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위협하는 한이 있더라도 프로파이터로서의 자신의 기술 체계에 변화를 꾀하는 크로캅의 무한 노력은 그를 여전히 프라이드 K1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게 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킥복싱 그리고 종합격투기의 한 획을 그은 레전드 파이터 미르코 크로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무술 그리고 격투기 관련 영상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잊지 마시고 조만간 또 더 재미있는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차분한 효돌이었습니다.